조인이랑 이제 상세 문법을 다룰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중에 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조인이나 서브 쿼리 그리고 유니온, 인터섹트 이런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유니온은 뭐냐면 SQL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데이터를 합쳐주거나 데이터 교집합을 구하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보면 왼쪽은 세트 1이고 오른쪽은 세트 2잖아요. 컬럼 1, 2가 있죠. 컬럼 1, 2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차로 돼 있잖아요. 두 데이터를 유니온 5를 하면 두 테이블을 그냥 로우 바인드 한 거야. 로우 바인드. 무슨 행 기준으로 그냥 이 테이블을 이 테이블 뒤에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로우 바인드. 유니온 5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 프롬에 있는 컬럼 두 개를 지정한 다음에 컬럼이 또 같은 의미여야겠죠. 컬럼이 하나가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이 두 개의 행을 로우 바인드해서 세 개, 두 개짜리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유니온은 뭐냐면 A, B, A, B, A, B, C고 A, B, C, D잖아. 그럼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A, B 값이 한 테이블 안에도. 그럼 얘도 A, B는 이 두 개 합쳐버리면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니온은. 합치고 나서 이 컬럼이 중복에 있는 행이 있으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디스팅스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디스팅스는 한 번 더 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치고 나서 A, B인 값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의 행만 남죠. 지금 A, B가 지금 3개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인터셉트는 그걸 교집합. 지금 A, B가 지금 이 테이블의 행의 교집합이죠. 그리고 이거 제외하는 거. 이 테이블에는 없고 이 테이블에 있는 거. B, C가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써요 이건 사실. 유니온이랑 유니온은 많이 씁니다. 유니온 올이나 유니온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인을 할 건데요. 조인은 두 테이블을 가지고 할 겁니다. 원래 아까 오더 데이터가 있었고 그 사람이 실제 가입한 날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고객 데이터인데 주문 데이터 안에 그 고객의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조인하면서 이 사람이 주문한 날짜에 가입한 날짜에 따라서 비교할 그 사람의 유저 네임이나 가입한 날짜에 따라서 이제 이 두 테이블을 지금 쪼개져 있는데 이 두 테이블을 붙여서 하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인은 막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두 테이블 조인한다는 건 원래 대부분 SQL은 DB를 다 쪼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쪼개놓거든요. 하나의 테이블이 너무 크면 방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쪼개놓고 테이블 연결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키를 걸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과 레프트 아웃 조인, 라이트 아웃 조인, 크로스 조인이라는 게 이 네 가지가 큰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A와 B를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두 테이블 안에서 A 테이블 기준에서 B를 조인 거는 거예요. 레프트 조인. 그래서 얘는 A 테이블 안에 B 테이블 조인할 건데 이제 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게 B에 겹치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B에 있는 from 테이블 A고 레프트 조인 B는 이 두 개 키가 있을 거잖아요. 이 맞물리는 키가 있고 그 데이터의 왼쪽 기준으로 가져오고 왼쪽 데이터 기준으로 키를 연결해봤더니 키가 없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AM만 있고 BM만 있는 애들. 지금 여기 여섯 파트들이 그러겠죠. 그런 애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키가 안 맞아 실패하더라도 왼쪽 데이터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조인은 무시하십시오. 반대인데 라이트 조인 잘 안 써요. 레프트 조인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B 기준으로 이거의 반대의 의미인데요. 저는 거의 쓰는 거 못 봤어요. 라이트 조인은. 왜냐면 레프트 조인은 어떻게 하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 조인의 반대인 것 뿐이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만약 A의 여집합만 알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뭐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 조인, 그러니까 키 기준이 중요한데 키라는 게 이제 내가 연결시킬 키잖아요. 이게 앞에서 보면 그거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 유저 아이디가 키예요. 두 개 같은 키가 있으니까. 근데 그 키가 이제 있을 때 B에 없는 애들만 그러니까 이 겹치는 애들은 빼고 가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겹치는 거 빼고 A의 여집합만. 이럴 때는 이제 B 키를 널로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너 조인은 이 겹치는 것만. 이 이너 조인이잖아. 이너 조인은 A, B 테이블이 키가 다 맞는 경우만.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가져오는 거예요. 조인 했는데 키가 없으면 해당 유저가 없으면 빼고 둘 다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죠.
크로스 조인은 사실은 이제 카르티안 프로젝트 그 행렬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그 집합 A의 개수가 n개고 집합 B의 개수가 m개면 두 개를 곱하기 해서 그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따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조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개랑 m개를 곱해서 n 곱하기 m의 데이터를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풀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인데 A랑 B랑 다 합쳐서 하나의 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했고 조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인은 그 조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조인 파일, 여덟 번째 파일, 여덟 번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좀 내가 많이 생략했는데 조인. 조인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템프 테이블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템프 테이블은 여기 샵이 있는 게 템프예요. 템프. 이게 샵 커스터머 있죠. 샵 커스터머. 이게 템프 테이블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고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션이 종료되면 저 템프 테이블은 사라져요. 아까는 내가 데이터베이스 넣었잖아요. DA 템프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넣었지만 저 샵 커스터머는 이 세션을 내가 종료를 해버리면 저 테이블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세션 안에서만 유지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해요. 저는 분석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데이터 크면 이제 저장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빨리빨리 분석할 때는 저렇게 이제 템프 안에다가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테이블 생성하는 거는 이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테이블을 지금 아까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고요. 지금 뭐 유저 아이디를 인티저로 주고 유저 네임을 바차로 주고 조인 데이트를 바차로 줘서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졌다고 하죠. 한 번 더 실행하면 개체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안에다가 insert into는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유저 아이디는 1번이네는 유저 네임이 A이고 가입 날짜는 8월 1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통째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시면 이 커스터머 테이블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션 안에서만 유지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실행해 보시면 아이고. 아시트리 힘들어. 네,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유저 6명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create table, insert into 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더 데이터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더 데이터도 다 드래그 한꺼번에 하셔도 될 거예요. 한꺼번에 해서 쭉 실행하시면 그 오더 테이블을 만들어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셀렉트해서 보시면 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쓰셔도 되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해보고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하시면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로 오더 데이터랑 커스텀을 붙이고 나서 그거를 조인을 할 건데요. 조인을 실제로 하겠습니다. 조인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네요. 이제 이너 조인 두 개가 같은 값이 있는 경우를 가져오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커스터머 테이블이랑 고객 테이블이랑 주문 데이터랑 같이 있는 경우만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두 테이블에 키가 아까 유저 아이디가 키가 있잖아요. 키를 조인을 거는 거죠. 조인 걸 때는 보시면 여기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이너 조인하고 아까 샵 오더는 ORD라고 지금 알리아스를 붙였어요. ORD를 알리아스를 붙이고 이게 AS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네요. ORD라고 알리아스를 붙이고 조인은 뭐로 걸 거냐? 원래 기존 프롬 데이터는 커스터머를 지금 알리아스 붙였 CUS로 알리아스를 붙였고 그거에 유저 아이디랑 지금 조인 거는 대상에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걔를 여기 on으로 해서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실제로 조인할 때는 무조건 on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을 걸 때는 저 원 조건에다가 내가 원하는 키가 있으면 그 키를 매칭을 저기다 해주면 돼요. 원에다 조건이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원 조건이 한 개만 한 개만 붙는 건 아니고 뭐 유저 아이디 말고도 다른 걸 내가 조인해서 걸고 싶으면 엔드 조건을 추가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엔드를 거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 있으면 더 조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조인된 이너 조인 안에서 그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와 커스터머 유저 네임을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그 실제로 주문 데이터의 카운트 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조인 건 거를 그룹 바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아까 두 테이블 만드셨으면 이렇게 뜰 텐데 유저 아이디랑 유저 네임은 아까 커스터머에 있는 커스터머에 있는 값들이죠. 그리고 이 오더는 아까 오더 데이터에 있는 두 번째 테이블에 있던 거를 카운트를 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너 조인이고요. 얘는 둘 다 있는 경우만. 이거 이제 왼쪽은 레프트 아이투 조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똑같은데 이제 레프트 조인이라고 걸고요. 이름은. 근데 얘는 이제 아까 A, B, C, D, E만 나왔었는데 F가 없었어요. 아까는. F는 이제 커스터머에만 있는 거죠. 커스터머에 있는 유저 네임인데 주문이 없던 유저인 거죠. 주문이 없던 유저 네임.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데 오더 데이터에 없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카운트가 빵인 거죠. 그래서 레프트 조인은 아까 이너 조인은 이 5개만 나왔다고 하자면 지금 레프트 조인은 이 F까지 포함된 6명의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실행하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되고 크로스 조인은 그 곱하기가 되는 거라서 실행해 보시는 결과만 볼게요. 결과를 그냥 보시면 그렇게 그 행의 개수만큼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테이블을 곱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의 유저에 대해서 총 20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이 하나의 유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지금 20개가 나오거든요. 20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유저 네임별로 그 주문 데이터가 20개씩 있었거든요. 그걸 옆에 곱하기 해주는 거예요. 한 명 곱하기 20, 한 명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두 테이블을 곱하기 연결해서 그 행의 개수를 늘리는 형태고요. 사실 크로스 조인은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으세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분석가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뭐 개발자 관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는 하지 않고요. 사실은 뭐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때는 전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인라인 뷰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인라인 뷰, 이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 부분을 하고 그 서브 쿼리를 할 건데요. 서브 쿼리는 이제 아까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미 아시는 분들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브 쿼리는 쿼리 안에 쿼리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서브 쿼리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셀렉트 안에 서브 쿼리를 줄 수 있고요. 셀렉트 절에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해서 셀렉트 절 안에 서브 쿼리를 할 수 있고요. 프롬 절 안에 서브 쿼리 할 수 있어요. 프롬 절 안에. 제가 아까 보였던 게 인라인 뷰가 그겁니다. 프롬 절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형태. 마지막으로는 웨어 절 안에 서브 쿼리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총 3가지예요. 구별을 하자면, 개념적으로 분리를 하자면, 이 셀렉트 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 프롬절 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 웨어절 안에 들어가는 서브 쿼리. 얘는 인라인 뷰라고 하고요. 프롬절에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방법에 따라서, 이게 코렐레이트 되어 있냐, 코렐레이트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이걸 굳이 뭐 알 필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크게 뭐 많이 아시면 좋긴 한데, 그냥 뭐 서브 쿼리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분리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어려워서 이 부분도. 그래서 조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 쿼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생략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조인 파일 안에 조인 지나고 나면 이제 크로스 조인 지나고 나면 인라인 뷰가 있어요. 인라인 뷰는 아까 보여드렸잖아. 사실은
아까 한번 보여드린 일이랑 똑같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주문 데이터 안에서 로우 넘버 아까 이제 TSQL을 이용해서 그 윈도우 펑션을 사용해서 유저 아이디별로 주문 날짜를 오른쪽 순으로 넘버를 센 다음에 그거를 지금 보면 여기 프롬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잖아. 프롬 뒤에 이 테이블이 원래 원 테이블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돼 있나 싶으면 이 테이블을 결과를 받아가지고 서버 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라인 뷰라고 하고요. 이게 뷰로 사용하는 거예요. 뷰로 사실은 이 테이블을 결과를 뷰로 사용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를 다시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알리아스로 ORD로 붙이고 그거에 중에서 아까 넘버가 1인 것만 가져오자. 얘가 보면 아까 랭킹을 매긴 건데 로우 넘버를 해서 순서를 매긴 값을 1만 가져와라.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제 그 유저 아이디와 오더 데이트와 어마운트 값이 실제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주문 기록이 첫 번째인 것만. 만약 이제 내가 주문 기록이 마지막인 걸 알고 싶으시면 오더 데이트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제 마지막 주문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럼 마지막 주문 데이터 8월 25일 1번 유저는 되게 많이 사용해요. 이런 방식은. 제가 로우 넘버를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로우 넘버가 없으면 진짜 힘듭니다. 로우 넘버가 없는 MySQL은 정말 힘듭니다. 로우 넘버 없기 때문에 MySQL에서는 되게 힘들게 해야 돼요. 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하게. 근데 이제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그 로우 넘버는 이제 TSQL이나 오라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오라클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대부분 있는데 MySQL은 특히나 이제 윈도우 펑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분석가가 쓰기 좋은 툴은 아니에요. MySQL은 이제 제일 오픈 소스고 사실은 구축하기 제일 쉽죠. MySQL이. 근데 이제 딥하게 SQL을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하겠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인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인라인 뷰고요. 이제 where 조건 안에다가 서버 쿼리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where 조건 안에다가 서버 쿼리 두는 방식인데요. 가끔씩 사용하긴 하는데 저도 뭐 많이는 사용하진 않고요. 조금 복잡하니까. 그래서 where 조건 안에다가 exist는 존재하는 값을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문법은. 여기 안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존재하는 아이디를 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이 커스터머 아이디랑 여기 안에 지금 약간 조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조인으로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서브 쿼리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으로 풀 수도 있고 서브 쿼리로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SQL 하면 느끼는 거지만 SQL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푼 관점을 보면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조인을 이거는 거의 조인으로 풀 수 있거든요. 커스터머를 그냥 그 커스터머 아이디랑 아까 주문 테이블을 조인을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만약 이너 조인을 해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방식을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것만 가져와라 해서 여기 안에 where 조건 안에 지금 한번 서버 쿼리에 들어간 거죠. 이거 실행해 보시면 해당 데이터랑 동일한 유저 아이디만 출력이 되도록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F는 없죠. F는 없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넘기겠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얘는 좀 그리고 넘기고요. 그리고 셀렉트에도 넣을 수 있어요. 셀렉트 안에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넘길게요. 이게 어려워서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예제 아닌 것 같아요. 셀렉트 안에 또 마찬가지로 서브클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예제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셀렉트 안에 넣는 방식도 있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웨어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프롬절에 넣을 수 있다. 근데 프롬절에 쓰는 거 저 많이 써요. 사실 인라인뷰를 저는 진짜 많이 쓰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이거 하고 나서 한번 템프 테이블을 만들고 해도 돼요. 사실은 인라인뷰를 안 해도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작업을 그냥 두 단계를 쪼개면 돼요. 얘를 실행하고 나서 템프 테이블을 집어넣어요.
이게 오더니까 오더 2, 오더 3, 뭐 이게 이름을 좀 알아먹을 수 있게 짓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뭐 급하게 해야 될 때는 그냥 막 짓거든요, 저도. 그래서 얘를 그냥 하나의 템프 탭에 집어넣고 그 테이블을 여기서 읽은 다음에 그냥 한 번 더 써주면 되거든요. 귀찮으니까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한 번에 이제 끝내는 게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인라인 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이따가 제가 잠깐 그 이제 분석 레시피 할 때 보여드릴 건데 그 인라인 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위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그 SQL 기본적인 건 다 한 것 같고요. 아까 못한 것 중에서 해빙만 조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빙은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달아서. 해빙은 뭐냐면 그 그룹 바이 뒤에 쓰는 언어인데요. 내가 집계하고 나서 그룹 바이를 집계하고 나서 뭐 주문 금액을 셌어요. 주문을 셌는데 필터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룹 바이를 한 거를. 그거를 만약 아까 인라인 뷰를 이용해서 해도 되거든요. 인라인 뷰를 이용해서 집계하고 나서 그걸 다시 프롬을 걸고 필터링 걸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빙을 이용하면 이 주문 금액의 합계에서 3만 원보다 큰 경우만 출력하라고 필터링 걸 수 있거든요. 이게 해빙이고요. 이거는 또 뭐 가끔씩 씁니다. 가끔씩 쓰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뭐 인라인 뷰로도 뭐 불가능하냐 하면 인라인 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빙 조건을 쓸 수 있고요. 제가 SQL은 기본적인 다 끝난 것 같고 이따가 이제 이제 나머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분석 레시피를 다룰 건데요. 제가 또 몇 가지 질문들을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SQL 주요 명령어 및 기능을 간략하게 쭉 훑어 주시는 것도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SQL 표준 문법은 되게 같아요, 사실은. 표준 문법이라고 하는 건 SQL에서 지키고 있는 표준 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좀 달라요.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SQL이 다 다르시거든요. 오라클 쓰시는 분도 보니까 아까 질문에 있으시더라고요. 오라클도 다르고 MS SQL도 다르고 MySQL도 다르고 하이브도 다르고 스파크 SQL도 좀 다르거든요. 대부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시간 함수예요. 시간 함수 뭐냐? 아까 데이터 타임. 그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SQL마다.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돈 써서 쓰는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SQL들이 좀 더 기능이 많아요. 뭐 MS SQL이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더 회사에서 돈 주고 쓰는 거거든요. MS SQL이나 오라클 같은 거는. 게임 회사에서는 MS SQL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금융권들은 오라클 많이 씁니다. 오라클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라클 많이 쓰고요. 뭐 쇼핑몰에서도 오라클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또 워낙 많아요. SQL 그 서비스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조인이나 유니온 중 성능을 고려한 선택 방법, 뭐 SQL 처리하는 범위와 추출 결과를 엑셀에서 마무리하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엑셀 또는 R에서 처리하고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추출을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엑셀은 다음 시간부터 피벗 테이블을 할 거예요. 엑셀 피벗 테이블 그리고 엑셀로 시각화하는 걸 제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R에서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뭐 기본적인 거 R이나 파이썬 같은 거는 인메모리로 데이터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QL 서버는 어쨌든 그 RDB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데이터 처리하는데.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면 데이터 전처리는 SQL로 하고 전처리된 거를 R이나 파이썬을 가져온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그걸 파이썬 R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파이썬 R로 전처리 하는 게 조금씩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우리 뭐 회사에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은 스파크 쓰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데이터 너무 많기 때문에 그 R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이게 처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알아내는 방법, 저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저는 아까 카운트가 이제 그 어그리게이션 펑션인데요. 뭐 썸이나 평균이나 뭐 최저가, 최대가 같은 함수가 카운트인데요. 카운트를 통해서 분포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포를 본다는 건 통계학에서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카운트를 뽑아 본 다음에 보면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재정 데이터를 분포를 보면서 구축을 하고, 어쨌든 반복적인 거는 기계화는 시키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오늘 다루지 않을 내용 중에 제가 파일 드린 것 중에서 뭐 반복문 돌리는 거라든지 제가 드렸거든요. 파일 중에 일부는.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시저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 SQL에서는 프로시저가 되게 좋거든요. 프로시저를 통해서, 프로시저 뭐냐면 SQL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SQL에서 프로그래밍 해서 내가 기계한테 뭐 매일 아침 6시에 너가 이걸 실행할 수 있게 네가 알아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프로시저가. 프로시저가 그걸 할 수 있게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프로시저가 한다기보다는 프로시저라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케줄링 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프로시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거시면 되는데, MS SQL에서는 그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만약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에어플로우나 이런 거 사용하셔서 이제 MS SQL 말고는 뭐 스파크나 하이브 같은 거는 내가 SQL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이슨으로 떨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에어플로우에 등록하시면 되거든요. 에어플로우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그건 이제 스케줄링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이 이런 이제 MS SQL 같은 거는 그런 게 이제 스케줄 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 뭐 다른 뭐 거 쓰시는 분들은 뭐 크론이나 뭐 이런 에어플로 같은 거 사용하셔가지고 스케줄링 걸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컴퓨터에 시키면 좋죠. 매일 아침 6시마다 너는 이제 실행을 해. 나는 이제 그 결과를 볼게. 그런 식으로 기회는 시키면 되고, SQL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뭐 꿀팁이나 쿼리문 작성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위드문을 사용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뭐 DB 최적화나 뭐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제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DBA 아니기 때문에, 그 DBA 분들한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알려드릴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관심 있던 분들은 책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모니터링 쪽에 제가 뒤에 한번 질문이 있어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저는 원래 석사 때 논문 주제가 패러럴 컴퓨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해서 하드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MS SQL은 사실은 이제 그 실제로 돌리시면 실행 계획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최적화를 사실 컴퓨터가 해요. 내가 개떡같이 돌려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쿼리를 날리면 쿼리들이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는 사실은 지가 알아서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MS SQL은 그게 이제 좀 옵티마이즈라고 하는데, 그런 좀 잘 되는 편이거든요. MS SQL은 물론 그렇다고 옵티마이즈가 완벽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면 좀 편하시고, 나중에 패러럴 컴퓨팅 쪽은 하드 파일 시스템이나 뭐 스파크 쪽 공부하시면 그걸 통해서 좀 성능을 좀 최적화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